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건요,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임대차 3법 부작용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차 3법 예전에 나왔어요. 신문 자료를 보면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가장 계약갱신 청구권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5%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특별하게 뭐 줄이거나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5%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좀 의미를 갖는 건 2+2 4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불리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언론이라든가 제 판단이거든요. 자, 2020년도에요. 20년도 7월 26일 날 정부에서 보도자료, 이제 보도 설명자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골자 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냐? 7월 26일 날 나왔을 때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도입했고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죠.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 이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이었죠. 또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 임차 거주 기간 2년이 짧다라고 하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뭐 짧을 수도 있지만 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주했다가 옮겨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2년이 짧다 길다가 이제 뭐 워낙 전세 가격이 많이 뛰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한 것 같고요. 임대료 급등에 대한 걱정, 항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다. 이런 취지. 그리고 뭐 전월세의 기존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였죠. 그리고 뭐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뭐 그런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보도자료였는데,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됐는가 부분인 거죠. 7월 26일 이후에 전세가가 뛰었냐 안 뛰었냐, 그럼 안정적이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양동으로 제가 기억에 있는데 줄을 섰죠.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전세 하나의 물건을 위해서 9개 팀이 줄을 서서 제비뽑기를 했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자료도 있어요. B2 영끌의 전세값 폭등까지 은행 가계대출 한 달 새 10조 원 급증했다. B2가 뭐죠? B2? B2가 뭐예요? PD님? 나도 빚지겠다. 빚져서라도 투자하겠다. 영혼까지 끌어모으겠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요 내용의 기사를 한번 보면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B2, 빚내서 투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겠다. 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거죠. 전세가가 너무 뛰고 있는 거죠. 또 전세살이 포기합니다. 서울 전세살이. 서울 전세 가격이 너무 뛰니까 30, 40대 세입자들 한탄한다. 2년 전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약 송파 쪽에 5억대 중반이었던 전세 가격이 현재 만기가 돼서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8억이 훨씬 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하남 쪽이라도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남도 6억대 중후반, 그나마 물건도 없는 상황인 거죠. 4년 뒤 임대차 3법 부작용 현실화,
집주인 10명 중에 9명이 반환 가능.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사 내용은 4년 뒤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이다. 왜? 집주인 10명 중에 9명이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반환이 가능하다라는 조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4년 뒤에 쫓겨나게 되는 임차인들, 또 다시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3법의 부작용 현실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임대차 3법을 7월 26일 날 이제 발표가 났고요. 발표가 났고 또 코로나도 터지면서 금리 자체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다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했으니까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당장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정부에서는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냐?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는 상승하고 또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전세 대출이 증가한 이유, 자, 1억을 빌려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냈다고 치자고요. 국토부 얘기입니다. 그런데 20만 원을 냈는데 2억을 빌려도 대출이 4%여서 2%로 줄었으니까 2억을 빌려도 그대로 20만 원이니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상급지로 가는 바람에 전세 가격이 올렸다라는 논리인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세가 지금 없다는 것.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오른 거지, 이러한 논리는 크게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청약 대기 수요가 발생하죠. 왜? 3기 신도시 발표했으니까 좀 기다리면 아파트 청약하겠네. 자, 그 집에 눌러앉으면 어떻게 되죠? 전세 매물은 또 줄게 되겠죠. 전세로 눌러앉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 8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내년엔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서울 2만 7천. 결국은 이러한 공급 감소가 내년에도 임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는 가만히 있어주질 않죠. 매매가 역시도 전세가가 매매가랑 이 정도의 갭이 났다면 전세가가 올라주는데 매매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전세가가 지금 거의 예전에 2, 3년 전에 매입했던 매매가하고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전세가랑 매매가랑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매매가를 올려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3법이 나온 이 부작용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힘든 상황을 만드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임대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많은 곳에 가격은 폭등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가격이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좀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취지인데, 현재의 시장을 볼 때 또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을 때 워낙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됐던 투자가 됐던 아직도 그러한 수요들은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역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걱정되는 부분, 임대차, 전세 시장, 월세 시장, 임대차가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겠고요. 정부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좀 더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삶 되세요. 정준환이었습니다.